오늘은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와 폐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종 13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강제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함께 여러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도 쇄국 정책만큼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항은 조선의 생각보다 큰 혼란을 야기했죠. 일본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제도가 바뀌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구한말 사건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신분제의 변화였죠. 사실 신분제는 조선의 상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양반은 평민 이하의 삶을 살았고 반대로 돈이 많은 평민들은 양반의 신분을 구매했죠. 심지어 돈을 잘 버는 천민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경계선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 조선의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죠.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보통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하지만 신분제도를 폐지한다고 나라에서 공포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죠. 일본이나 인도의 사례만 하더라도 천민에 대한 차별의식은 사라지기 힘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으며 사라진 시기는 언제인지 말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선 신분제도의 붕괴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세 가지 문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문, 마지막 하나는 관습의 문이죠. 먼저 시장의 문을 보려면 조선 상업의 발달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상업의 발달에는 수많은 요소와 작용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추렸을 때는 대동법과 금난 정권의 폐지가 있죠. 대동법은 이전까지 각 지역의 특산물로 내야 했던 세금을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만든 정책이고, 금난 정권의 폐지는 일부 상인의 독점을 막는 정책입니다. 대동법은 생산업의 분업화를 불러왔습니다. 더불어 소유한 땅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양을 책정했으니 가난한 평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했죠. 대동법과 함께 등장한 공인들에게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공인은 대동법의 등장과 함께 세금으로 거둔 쌀을 나라에서 받아 각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해 나라로 납품하던 상인들입니다. 공인의 등장은 조선 상업의 분기점이었죠. 공인들이 대동미를 받아 특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상업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쌀로 통일되었고 상업이 빠르게 회전하니 자연스럽게 분업화가 이루어졌죠. 물론 산업혁명과 같은 분업화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환경과 조건에 가장 유리한 농산물만 지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공인들은 나라의 쌀을 받아 특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을 남기며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죠. 금난 정권의 폐지는 일부가 독점했던 상업의 판을 깼습니다. 금난 정권이란 조선시대의 무허가 점포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에게 한 명 한 명 가서 세금을 걷기 어려웠기 때문에 몇몇의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대신 난전을 단속하라고 줬던 권한이죠. 듣기만 해도 뭔가 구릿한 냄새가 나는 권한이지 않나요? 금난 정권을 받은 상인들은 일반 상인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납품부터 자리 그리고 신흥 상인들은 아예 장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죠. 정조 15년 신해통공을 통한 금난 정권 폐지는 조선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경쟁 시장이 열린 것이죠. 이때부터 조선의 상업은 오늘날의 재래시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상업의 발달은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아닌 새로운 신분 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이건 어느 나라를 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발달하면 기존의 신분 제도는 흐릿해지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인과 새롭게 등장한 상인들이 자본가가 되었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급을 수공업자들이 전담하면서 말기 조선에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새로운 신분이 등장했죠. 물론 이때까지도 전통적인 신분은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평범한 양반이 가지는 힘보다 자본가 상인들이 가지는 힘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신분이 낮아도 그렇게 꿀리지 않았죠. 이것으로 조선의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19세기 초 순조가 재위했을 당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가 약 6만 명에 달하는 공노비를 해방시킨 것이죠. 평민의 숫자를 늘려서 조세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해방된 노비들이 당장 평민의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6만 가까운 노비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신분제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은 흘러 1876년 조선의 두 번째 문도 열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종 13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구한말 혼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외부의 문물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의 붕괴와 민중의 사회의식 성장입니다. 사회의식이 성장한, 그러니까 제도에 불만을 품은 민중들은 잠잠해질 틈도 없이 밀란을 벌이며 신분의 폐지를 외쳤죠. 그렇게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신분 제도는 폐지됩니다. 사실 신분 제도의 폐지는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죠.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17세기부터 조선의 신분 제도는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돈이 노동력을 지배했고 노비 해방까지 이뤄진 상태였으니까요. 이렇게 실질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 모두에서 신분이 사라졌지만 조선은 끝내 마지막 문을 열지 못했죠. 관습과 물질적 차이가 한반도에 깊게 뿌리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민 출신의 사람이 상업으로 큰 돈을 만지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특이한 경우에 불과했죠. 노비와 양반의 물질적인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지금이야 무자본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군 일에 가장 장사하기 좋은 세상이지만 조선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정되었지만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격차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관습과 융합되며 신분의식을 만들었죠. 신분의식이라는 관습에서 비롯된 생각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민 출신들은 어딜 가도 천민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었죠. 개신교 신도들은 천민 신도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거부했고 내무부는 양반 출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천민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천민들이 옷에서 오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간청하고 남아있는 차별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의 마지막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죠. 1910년 경술국지까지도 말입니다.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차별에 불만을 품은 천민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버리고 사회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형평운동을 펼쳤습니다. 형평사의 활동은 꽤 오랜 기간 이어졌는데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자 형평사는 순식간에 해체되었죠. 일제가 형평사를 탄압한 이유는 이들이 이용했던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형평사가 내세운 구호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처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러일 전쟁과 국가 체제에 대한 문제로 적대적인 관계였죠. 일제는 적으로 여기는 소련을 구호로 인용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싫어하는 공산주의마저 표방하는 것을 보고 바로 탄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먹기 위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패망하고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 점령군에 의해 나누어질 때까지도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천민들이 많았습니다.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생집에서 일하는 여인들도 있었죠. 진정한 의미로 신분제가 사라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양반 출신이나 천민 출신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해졌기 때문이죠. 너도 나도 가난한 상황 속에서 신분을 따질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이후 사회가 안정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법적인 명시뿐만 아니라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신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죠. 사회가 형성된 국가라면 인간 사이의 귀천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사회 수준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뿐이죠. 학벌이나 가문 그리고 직업의 귀천에 따른 신분은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시선이 섞여 있으니 말이죠. 조선의 신분제도가 사라진 과정,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